주부가 아니라 흥신소 일을 해야 했어. 장인어른이 형사시라 핏줄을 물려받았나. 이런 거 아주 귀신이란 말이야. 그렇게 띄워줘봤자 별로 달갑지도 않으니까 좋게 말할 때 건강 챙겨, 알겠어? 어이구, 여부가 있겠습니까, 마님. 그래도 내가 진우보다는 훨씬 슬림하고 건강하잖아. 서방님이야 애당초 요리사니까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직업이고 다른 사람이랑 비교할 거면 나도 똑같이 해? 아이고, 무서워서 뭔 말을 못하겠네. 진우 이제 결혼했는데 손아래 통서 막 쥐잡듯 잡는 거 아냐? 내가 뭐 아무한테나 잔소리 하나. 그럴 만한 사람한테 하는 거지. 괜히 나 나쁜 사람 만들지 말자. 아빠를 따라서 경찰 쪽 일을 하고 싶었던 저는 회사원인 남편과 결혼을 하고 나서는 좋은 주부가 되기로 진로를 틀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촉 좋다는 얘기를 듣던 저였지만 주부가 되고부터는 남편의 사소한 거짓말을 파악하는 정도가 전부였는데요. 남편의 동생인 서방님이 결혼하고부터 손아래 동서가 생기고 나서는 좋은 촉이 자연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형님, 제가 오늘 집에 돌아가 봐야 하는데 고속버스 예약 시간이 조금 촉박하네요. 죄송하지만 점심같이 식사하기로 한 건 힘들 것 같아서 먼저 돌아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이가 대신해서 자리 비우는 거로 좀 사정 봐주시면 안 될까요? 동서가 일정 안 되면야 당연히 가야 하는 건데 버스 시간이 어떻게 되는데? 아마 한 1시 30분이나 40분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왜요? 시간을 왜 애매하게 말해? 가서 표 끄는 거 아냐? 아, 인터넷으로 예매를 해서 표 끄는 시간 확인을 하기가 애매해서요. 왜 시간 궁금해 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머님이 고춧가루 좋은 데서 건져왔다고 전해주라고 했던 거 생각나서 동서 안 급하면 그거 전해주기라도 하려고 그랬지. 괜찮아요. 이번만 들릴 것도 아니고 어머님 뵈려고 자주 올 건데요. 정 그러시면 그이한테 또 부탁해도 될 일이고요. 동서 말이 맞긴 하는데 하나 궁금한 것 좀 물어볼게. 예매한 시간이 1시 30분쯤이라고 그러던데 거기 오늘 같은 날에는 보통 3시 이후에야 버스가 운행됐던 것 같거든? 그럼 충분히 같이 식사하고 갈 시간 되지 않을까? 3시나 1시 30분이나 뭐 큰 차이가 있나요? 1시간 30분이면 식사를 3번은 먹을 시간이니까 하는 말이지. 가족 모일 때마다 바쁘다 자꾸 그러는데 이번에는 그냥 자리 지키는 거 어떨까? 솔직히 동서가 이런저런 핑계대고 일찍 빠지려는 거 눈에 훤히 보이는데 이젠 한 소리 해야겠다 싶어서. 아니, 형님. 제가 지금 그럼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예요? 저 버스 예약해둔 거 맞고 일찍 타고 가는 것도 맞아요. 운행 시간 같은 것도 버스 회사 방침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지. 그게 전철처럼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럼 동서 버스 타고 가는 곳 전화해서 한번 물어볼까? 시간 언제인지 확인하고 여유되면 식사하고 갈래? 이미 그이한테 말 전해놔서 어머님, 아버님도 다 아실 텐데 저 거짓말쟁이 만드시게요? 사람이 착각했을 수도 있고 제가 원래 또 이런 건 흐지부지한 편인 거 아시잖아요. 동서가 대학 연극영화과 나왔다고 그랬나? 거기 분위기가 선후배 간 서열 철저히 따지는 거로 아는데 가족들한테도 학교 다닐 때만큼의 절반 정도만 하자. 나도 빡빡한 사람 아니고 어머님도 몸이 안 좋아서 짜증이 좀 있다 뿐이지 잘 챙겨주시고 좋은 분이야. 같이 자리하기 불편하다고 자꾸 빼고 그러면 나중에는 더 힘들어진다?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지. 제가 연극영화과 나온 건 왜 거론하세요? 설마 제가 가족들한테 연기라도 하고 거짓말한다. 이 말씀 하고 싶으신 거 아니죠? 왜 아니겠어. 딱 그 얘기야. 그러니까 앞으로 신경 좀 써달라고. 가족들끼리 모일 때라든가 김장을 하는 등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사소한 거짓말을 하며 빠져대는 손아래 동서의 모습을 가족들은 이해해줬지만 저는 참고 넘기기가 어려웠습니다. 빤히 보이는 거짓말을 지적해도 매번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손아래 동서의 모습에 한숨이 나올 때가 많았는데요. 이런 손아래 동서의 거짓말로 힘든 것은 저만이 아니었던 모양인지 서방님이 어느 날인가 고민을 상담해왔습니다. 형수, 제가 형한테는 이런 말 해봤는데도 소용이 없어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아무래도 집사람이 저 몰래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요. 동서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고요?
서방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확실한 건 없어서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뭔가 이상하다 싶었던 거 사소한 거라도 말씀해 주세요. 그런 게 또 단서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가령 핸드폰 같은 거 제가 궁금해서 뭐 하나 보려고 하면 신경질 내더라고요. 사귈 때는 재미있는 거 있으면 먼저 보여주던 사람인데 그러는 게 이상해서요. 또 저랑 같이 본 영화 아닌데 착각하는 때도 있었고요. 그래요? 확실히 그것만으로 단정 짓기는 모호하기는 한데요. 솔직히 가족들끼리 모일 때도 저 남겨두고 맨날 먼저 빠져나가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로야 엄마 잔소리가 힘들어서 그렇다는데 엄마 없을 때도 내빼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요. 동서가 좀 자주 빠지긴 했죠. 형수, 제가 지금 의처증인 건 아니겠죠? 저 요즘 일도 안 잡혀서 요리하다가 실수하고 손가락까지 칼에 베이고 아주 난리가 납니다. 밤새도록 일하고 늦을 때면 집에서 다른 놈이랑 놀아놨었으려나 싶고 오만 생각이 다 들어요. 별일 아닐 수도 있으니까 우선 진정부터 하시고요. 만약 진짜라는 거 밝혀지면 어떡할지부터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은 애도 없으니까 이혼을 하든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인데 형수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촉도 좋으시니까 이런 일도 잘하실 것 같아서. 평범한 주부로서 내키지 않는 기분이었지만 손아래 동서가 평소 마음에 들지 않았었던 것과 서방님의 간곡한 호소에 마지못해 수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손아래 동서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증거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친근해 보이는 다른 남자와 팔짱을 끼고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이었고 전 서방님에게 힘든 진실을 전달드려야만 했죠. 서방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서가 바람 피운 건 확실하네요. 일 나가신 동안 몰래 따라가 봤더니 모텔에 갔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형수. 덕분에 미련 없이 이혼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속은 후련해졌어요. 일단 왜 그랬는지 얘기부터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혼 도장 찍으려고요. 가족들한테는 알리지 않아도 괜찮겠어요? 서방님이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아무래도 걱정이 돼서요. 죄송한 부탁입니다만 형 비롯해서 가족들한테는 당분간만 비밀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일단 얘기를 들어봐야 확실한 판단이 설 것 같아서요. 이런 일은 원래 끌면 끌수록 더 힘들어지기만 할 뿐이에요. 가족들에게 얘기하고 이혼을 하든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서방님은 결국 저의 의사를 따라 가족들에게 손아래 동서의 불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양가 집안은 난리가 났고 당연히 손아래 동서는 이혼을 당할 거로 생각했죠. 하지만 손아래 동서가 가족들에게 눈물로 호소하고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인 덕분인지 서방님을 비롯해 그 누구도 이혼에 찬성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손아래 동서의 호소가 연기라는 게 훤히 보였기 때문에 언제고 이런 일이 재발할 거로 생각했고 두 사람이 이혼을 해야만 한다. 계속 주장했습니다. 여보, 이런 이야기 하기가 좀 미안하기는 한데 진우가 많이 힘들어해서. 설마 동서랑 이혼하라는 거 그만 말하라는 거 아니지? 왜 아니겠어. 가족들 모일 때마다 자꾸 그 얘기 꺼내니까 분위기도 안 좋아지잖아. 그게 얼마나 여우 같은 년인지 다들 몰라서 그래. 다신 바람 안 피우겠다면서 눈물까지 흘리는 거 다 거짓말 같더만. 보나마나 이혼하면 위자료 물어줄 거 걱정해. 그 유부남이라던 상간남 쪽 걱정돼서 매달리는 거 아냐. 매일 핸드폰도 확인받고 어디 갈 때마다 꼬박꼬박 확인받고 그런다던데 당분간은 그냥 지켜보는 게 어떨까? 핸드폰 확인받는 거야 기록 같은 거 지우면 그만이지. 어디 갈 때마다 확인받는다고 쳐도 눈앞에서 감시하는 거 아닌 이상 모를 일이고. 말을 하다 보니까 더 불안해지는데 그냥 내가 붙어 다닐까? 진우도 알고 있는데 그냥 마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것뿐이야. 그리고 안 그럴 거라고 하는데 한 번은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어? 다들 순진에 빠져서 약한 소리나 하고 말이야. 그거 내가 밀착 마크 할 테니까 맡기기나 해. 남편이나 가족들이나 천성이 착한 사람들이라 무르게 대처한다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요. 애당초 손아래 동서가 10분 단위로 자기의 일정을 사진으로 보고하는 걸 자처했다는 것에서 더욱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심을 시켰다가 언제고 또 상간남을 만나러 갈 거란 생각을 하고 있었죠. 당장해야 잠잠하지만 언제고 사고를 칠 거라고 예의주시한 지 1년여쯤 지났을 때
몸이 좋지 않아 요양병원에 계시던 시어머니가 임종을 앞둔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동서, 어머님, 지금 아주 편찮으시다는 소식 전해 들었지? 서방님은 지방에 재료 보러 갔다가 지금 올라오고 계신다던데 같이 올래? 아니면 따로 올래? 어머님 아프신데 제가 지체할 수 있나요? 저도 당장 병원 가볼 생각이에요. 너무 늦지 않게 왔으면 좋겠어. 동서 이런 일 있을 때마다 항상 늦어서 내가 걱정돼서. 저 많이 달라진 거 아시잖아요, 형님. 어머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순간까지 제가 늑장 부리진 않을 거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따가 도착하기 전에 미리 전화해줘. 나는 곧 도착인데 상태 보다가 동서한테 무슨 일 있으면 얘기할게. 손아래 동서 역시도 임종을 앞두신 시어머니를 두고 헛짓거리를 하지 못하겠지 생각하던 중 어머님은 가족이 다 모이기도 전에 임종을 맞고 말았습니다. 이를 가족들이 모인 단톡방에 전했는데도 손아래 동서는 여전히 어머님이 있는 병실로 오지도 않고 아무런 반응이 없더군요. 연락해도 받지 않는 모습에 대체 이게 뭘까 의심이 되어 저는 남편에게 말을 해 양해를 구하고 차를 몰아 상간남과 손아래 동서가 관계를 맺었던 모텔로 이동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심각한 날, 무슨 핑계를 댈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날이야말로 오히려 불륜을 저지르기 좋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하는 기이한 직감 때문이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저는 상간남과 모텔에 들어가는 손아래 동서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동서, 어디길래 이렇게 도착이 늦어? 어머님 돌아가시는 마당에 마지막 못 지켰으면 빨리라도 와야 할 거 아냐. 서방님도 지금 지방에서 거의 다 올라왔다던데 마중이라도 하러 간 거야? 아니요. 그 이 마중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라 제가 너무 충격이 커서요. 어머님이 힘드셨던 게 제 잘못인 것만 같아서 택시 타고 가다가 많이 울었거든요. 그러다 탈진을 했는지 정신을 차려보니까 지금 응급실 아니네요. 다행히도 기사님이 바로 데려다 주셨어요. 정말 고마우신 기사님이네. 전화번호 알려줘. 따로 사례라도 해야겠다. 아니요. 정말 선의로 한 거라면서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보다 제가 지금 당장이라도 거동해야 하는데 몸이 이래서 어떡하죠? 의사 말로는 적어도 1시간은 넘게 정양해야 한다고 해서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요. 동서, 어머님 돌아가신 게 많이 힘든가 봐? 울다가 탈진해서 응급실까지 갈 정도면. 제가 내색은 안 했어도 어머님 얼마나 따랐는지 잘 아시잖아요. 가시는 길 같이 못 있어드려서 너무 죄스러워요. 그렇게 몸 안 좋아지신 것도 다 저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요. 허이구? 말하는 것만 보면 아주 양심가 나셨네. 야, 이년아. 어머님 때문에 울다 탈진한 년이 응급실 실려간 척은 왜 하니? 상간남이랑 놀아나고 있으면서 왜 지극정성인 척 하냐고. 형님? 지금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상간남이랑 놀아나다뇨. 저 지금 응급실인데요? 좋아. 그럼 응급실인 거 믿어줄 테니까 영상통화 한번 해보자. 나는 그거 동서가 알리바이용으로 찍어뒀다는데 전 재산도 걸 수 있거든. 저도 많이 힘든데 형님까지 정말 왜 이러세요? 왜 사람 힘들다는 거 안 믿어주시냐고요. 저 정말 응급실 맞거든요. 헛소리하지 말고 모텔 밖으로 나오기나 해. 너랑 상간남이랑 손잡고 모텔 들어가던 거 다 찍어놨으니까. 와, 설마 어머님 돌아가신 마당에 저 따라오신 거예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신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어머님이 너 때문에 돌아가신 거나 다름없는데 네 거짓말에 또 가족들 속아 넘어가게 내버려 두는 게 더 큰 잘못 아닐까? 형님, 잘 생각하셔야 해요. 그 이 안 그래도 힘들 텐데 제 일까지 또 겹친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나는 너 같은 거 이제 동서로 두고 싶지도 않아. 이제 그 잘난 연기력으로도 가족들 못 속일 테니까 각오나 하고 있어. 형님, 제가 잘못했다고요. 설마 하니 어머님이 돌아가신 날에 불륜을 저지를까 싶었던 점을 노렸다가 제게 발각이 됐던 동서. 서방님으로부터 이혼을 당하는 것은 물론 상간남의 아이를 임신했다가 버림받는 바람에 돈도 날리고 인생도 아예 망가져 버리게 되었는데요. 일상이 거짓말이던 손아래 동서를 떼어낼 수 있게 되어 통쾌한 기분이지만 그 과정에서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가족들이 받은 상처가 제법 크네요. 이 일을 교훈 삼아
다시는 손아래 동서와 같은 인성 파탄난 여자 때문에 가정의 평화가 깨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장품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남편의 생각을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기야,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사시는 집 몇 평이야? 짱 넓고 좋더라. 글쎄, 나는 잘 모르겠는데 50평은 넘는 것 같고 64평 정도였나? 두 분은 무슨 복이 있으셔서 서울에 그렇게 큰 아파트를 갖고 계실까? 그런 아파트가 있으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지? 나 같은 거지 새끼는 절대 느껴볼 수 없는 그런 기분일 거야. 갑자기 자기 자신을 왜 이렇게 비하해? 우리도 열심히 일하면 우리 아파트 가질 수 있어. 우린 틀렸어. 결혼할 때 부모한테 집 한 채 물려받고 시작해도 부족한 게 인생인데 우리는 전세 얻을 돈도 없어서 죄다 은행 빚이잖아. 우리 부모님은 젊어서 사기당해서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난 내 인생 초라하다 진짜. 자기도 나도 아직 젊고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금방 대출금 갚을 수 있을 거야. 당분간 전세 살다가 괜찮은 매물 나오면 자가로 갈아탈 수도 있고. 자기는 머리가 꽃밭이야? 현실 감각이 없다 못해서 마이너스네. 처음에 전세로 시작한 부부가 어떻게 자가로 갈아탈 수 있어? 집값은 계속 오르고 월급은 안 오를 텐데. 우리 인생은 이제 끝이야. 이렇게 빌빌거리면서 살다가 나중에는 길거리에 나앉게 될걸? 자기는 집 얘기만 나오면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지금 우리 나이에 서울에 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부가 얼마나 된다고. 주위를 좀 둘러봐. 우리보다 젊은데 집 가진 부부들 생각보다 많거든. 자기처럼 현실 감각 없는 사람이랑은 얘기하기도 싫어. 저번 주 로또 당첨이 됐었어야 하는데. 도대체 내 차례는 언제 오지? 나는 돈도 없고 운도 지지리도 없네. 그냥 접시물에 코 박고 뒤져버릴란다. 남편은 가난한 집에서 자라 대학 등록금도 스스로 벌어서 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점을 항상 칭찬했고 결혼할 때 시댁에서 지원받은 거 한 푼 없었어도 잔소리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언제나 자기 인생과 남 인생을 비교하면서 자신을 한없이 가엾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위로도 해주고 현실적인 인생 계획을 세워보자고 제안도 해봤지만 남편의 자기 연민은 점점 더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혜선아, 엄마랑 아빠가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렸단다. 너희 아빠 건강을 위해서 제주도에 내려가서 살기로 했단다. 갑자기 제주도에 내려가신다고? 그래, 거기에 엄마 사촌 언니가 살고 있잖니. 지금 남는 집이 한 채 있다고 거기 내려와서 살면 딱 좋겠다고 하더구나. 너도 알겠지만 제주도 생활이 너희 아빠 평생의 소원이었잖니. 젊었을 때는 일하느라 못 이뤘지만 이제는 너희 아빠 소원 들어주고 싶구나. 알겠어요. 걱정은 되지만 엄마 아빠가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믿고 따라야지 어쩌겠어. 고맙다. 그리고 서울집 말인데. 제주도 내려가서 안 올라오실 생각이면 서울집 파셔야지. 그거 팔아서 엄마 아빠 노후 자금으로 쓰세요.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파니? 엄마 생각에는 너니가 들어와서 살면 좋을 것 같아. 은행 대출이자만 줄어도 너네 생활 편해질 거 아냐. 나는 엄마 아빠 도움 받고 싶지 않아. 우리끼리 열심히 일해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고. 그래, 네 맘은 알겠어. 그런데 지켜보는 부모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 차서방한테는 내가 잘 설명할 테니까 너네가 들어와서 사는 걸로 하렴. 제발 부탁이다. 저는 젊어서부터 부모에게 의지하기 시작하면 자립심을 잃게 될까봐 그게 걱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의 생각은 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서방, 우리 혜선이한테 들었는지 모르겠다만 우리는 제주도로 내려가서 살기로 했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서울집에 자네랑 혜선이가 들어와서 살았으면 좋겠어. 상준 씨 생각은 어때? 나는 솔직히 탐탁치 않거든. 우리 힘으로 충분히 잘 살고 있는데 굳이 우리 부모님 집에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 무슨 소리야. 자기는 좀 가만히 있어. 장모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이사 들어가면 될까요?
갖고 있는 짐 정리해서 내려가려면 한 달 정도 걸릴 거야. 차 서방도 그 정도면 전셋집 정리하기에 충분하겠지? 엄마, 저희 때문에 서두르실 필요 없다니까. 한 달까지야 필요 있겠습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집 비워만 주신다면 저희가 얼른 들어가서 잘 살아보겠습니다. 상준 씨, 내일 당장 집 비우라는 게 말이 돼? 혜선이 너는 좀 가만히 있어봐. 차 서방 생각이 그렇다면 되는 대로 일찍 정리하고 집 비워주겠네. 어느 정도 살다가 명의 변경도 해줄 생각이야. 그럼 정말 땡큐죠. 그럼 앞으로 그 집은 저희 집이라고 생각하고 살게요. 그래, 너희들 집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 안 그래도 집이 너무 커서 관리가 힘들었는데.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면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살 때보다야 낫겠지.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제 친구 중에 명의 변경이나 증여세 관련으로 빠삭한 애가 있거든요. 바로 연락해서 명의 변경 관련해서 서류 준비하도록 할게요.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은 며칠 만에 명의 변경 관련 서류를 준비해 왔습니다. 저는 남편의 행동이 영 찜찜했습니다. 저희가 들어가서 산다고는 해도 여전히 저희 부모님 집인 건데 마치 자기 집이라도 생긴 것 마냥 들떠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명의 변경을 진행하려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나 지금 공원 산책 중. 사람들이 날 쳐다보는 눈빛 자체가 다른 것 같아. 내 얼굴에 자가보유자라고 써있나 봐. 자가 보유자라니 잠깐 우리 부모님 집에 들어가 사는 것뿐이잖아. 내가 명의 변경 서류 다 줬잖아. 아직도 제출 안 했어? 증여세부터 이것저것 내야 할 게 많더라고. 아직 정신이 없어서 안 냈어. 장난하냐? 내가 그것부터 처리하라고 했잖아. 당장 내일 가서 서류 제출해. 알았어. 근데 자기가 왜 그렇게 안달복달이야? 명의 변경을 하더라도 내 명의인데. 톡 까놓고 얘기해서 자기가 자가 보유하게 된 건 아니잖아. 우리 부부잖아. 너랑 좀 살다가 이혼해도 그 집 가격 반절은 나한테 오는 거 아니야? 그럼 자가보유나 마찬가지지 뭐. 뭐라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말이 그렇다는 거지. 내가 자기랑 어떻게 헤어지겠어. 그것보다 우리 생산적인 대화를 좀 해보자. 이 집 우리한테도 너무 큰데 이대로 두기는 아깝지 않아? 남는 방은 월세로 돌릴까? 우리 엄마 아빠가 제주도에 계시다가도 가끔 서울 올라오실 거 아냐. 그때 쓰시겠지. 1년에 한두 번 올라오실 때 쓰려고 방을 비워둔다고? 내 상식에는 이해가 불가능한걸? 장모님 장인어른은 모텔 가서 주무시라고 해. 서울 바닥에 남는 게 모텔인데 굳이 우리 집 오실 필요는 없잖아. 차상준, 정신 차려. 이 집 우리 엄마 아빠 집이야. 그런데 당신들 집 놔두고 모텔 가서 자라고 하는 게 말이 되니? 너 언제까지 그렇게 부모 밑에서 종속된 삶을 살 거야? 집 주셨으면 끝이야. 이건 우리 집이라고. 한번 내 손에 들어온 이상 절대 양보 못해. 이건 내 거야. 돈에 욕심 있는 것도 좋고 야망 있는 것도 알겠는데 부모에 대한 예의도 없니? 예의가 밥 먹여주냐? 나는 돈 많이 벌어서 조기 은퇴하는 게 꿈이거든. 이 집 이용해서 월에 200만 원만 내 통장에 꽂히면 좋겠다. 그럼 바로 회사 때려쳐야지. 그 후로 몇 달 지나지 않아 저희 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원래도 간과 신장이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잘 관리하면 오래오래 사실 줄 알았기에 아빠가 돌아가신 충격은 너무너무 컸습니다. 그런데 남편이라는 인간은 저희 아빠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매일매일 콧노래를 부르면서 다니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그이가 너무너무 이상해. 요즘 그이 하는 행동 보면 그냥 미친 사람 같다니까. 아무리 우리 아빠랑 안 친했어도 그렇지. 자기 부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콧노래를 부르고 돌아다니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무래도 로또라도 당첨된 게 분명해. 그렇지 않고서는 저렇게 미친 사람처럼 실실거리면서 다닐 수가 없어. 차 서방이 너한테 아무 말도 안 해? 로또 당첨되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지 혼자 다 쓸 인간이야. 돈 욕심이 어찌나 많은지. 입만 열면 돈. 아주 귀에 딱지가 않겠다니까. 엄마가 생각하기에는 로또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정말로 너한테 아무 말도 안 했다고? 그렇다니까? 엄마 뭐 아는 거 있어요? 나는 너도 다 아는 얘기인 줄 알았어. 엄마가 보여준 대화 내용은 이랬습니다. 장모님,
혜선이 말로는 장인어른 앞으로 생명보험이 있다던데요. 그거 받으셨어요? 아직은 못 받았고 곧 받게 될 거야. 왜 그런가? 그거 저 주셔야겠어요.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으니 제가 이 집안의 유일한 남자잖아요. 그런 큰 돈은 제가 관리하는 게 맞죠. 날 걱정해주는 건 고맙지만 괜찮네. 젊어서부터 돈 관리는 내가 해왔어서 굳이 차서방한테 맡기지 않아도 괜찮아. 장모님, 이제 장인어른도 안 계신데 노후 어떻게 보내시려고 그러세요? 결국 제가 장모님 노후 책임져야 하잖아요. 그 돈 주시면 제가 장모님 남은 인생 책임져 드릴게요. 그러니까 일종의 관리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장인어른 생명보험금 저 주세요. 자네가 내 노후를 책임져 준다고? 그렇다니까요. 제가 돈에 환장한 사람도 아니고요. 아무 이유도 없이 장모님한테 돈 달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일까지 돈 입금하세요. 아참, 장모님도 생명보험 들어놓으셨어요? 아니, 나는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럼 장모님도 생명보험 하나 드세요. 제 친구 중에 보험하는 애 있거든요. 제가 장모님 연락처 알려드릴게요. 아니, 나는 괜찮아. 장모님도 좀 있으면 저승길 가실 거잖아요. 그때 저희한테 뭐라도 베풀고 가면 기분 좋지 않으시겠어요? 생명보험 하나 드시고요. 수익자 이름에는 제 이름 쓰세요. 혜선이 걔는 777 못해서 돈 관리 제대로 못하거든요. 제가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생명보험금 똑소리 나게 관리할 테니까 저 믿고 맡겨주세요. 엄마, 그래서 아빠 생명보험금을 차서방한테 줬어요? 하도 달라고 성화길래 일부만 보냈어. 그럼 아빠 생명보험금을 자기가 받아놓고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단 말이야? 정말 어이가 없네. 그 인간 머리가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어. 돈 말고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래도 내 노후를 책임져 준다고 하잖니. 엄마, 설마 그 말을 진짜 믿는 건 아니죠? 나도 눈치가 있는데 어떻게 그 말을 전부 믿겠어. 그래도 완전히 거짓말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지.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내가 확인해 봐야지. 어쩌려고 그래? 또 싸우려고? 싸워서라도 그 인간 진심을 확인해 봐야지. 저는 곧바로 남편에게 연락해 저희 엄마를 모시고 살자고 얘기해 봤습니다. 남편의 반응이 궁금해 떠본 것이었죠. 상준 씨, 우리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 몸도 많이 안 좋고 우리가 모시면 안 될까? 너무 좋지. 집도 횡했는데 잘 됐다. 월세는 200씩만 달라고 해.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엄마한테 월세를 받겠다니? 남의 집에 살 거면 월세를 내야지. 이 집 엄연히 우리 집이고 장모님이 사용할 권리 없거든. 염치 없이 꾸역꾸역 들어와서 사시겠다면 내가 넓은 마음으로 허락은 해줄 수 있어. 그렇지만 월세는 내야지. 그건 당연한 거야. 이거 완전 쓰레기 새끼네. 우리 엄마 집에서 당장 나가 이 새끼야. 뭐? 너랑 나랑 이혼이야. 그러니까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너 나랑 이혼할 거야? 그럼 위자료로 집값 절반은 내놔. 이거 완전 또라이네. 이 집 아직 명의 변경 안 했고 엄마 거거든? 근데 너한테 위자료를 왜 주냐? 우리 엄마가 너한테 그동안 밀린 월세를 받아도 모자를 파네. 너 아직도 명의 변경 안 했어? 그때 분명히 나한테 한다고 했잖아. 너는 손이랑 발이 장식품이냐? 내 말 한마디만 믿고 등기부 등본 확인도 안 해보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집 우리 엄마 집이야. 너는 여기서 살 권리 따위 없으니까 썩 꺼져. 자기야, 일단 진정하고 화 풀어. 장모님 모시고 싶으면 내가 월세 안 받고 여기 살게 해드릴게. 내가 그것만 갖고 그러는 게 아냐. 네가 우리 아빠 생명보험 가져간 거, 우리 엄마한테 생명보험 들라고 강요하면서 수익자 이름은 네 이름으로 하라고 한 거 전부 다 알고 하는 소리야.